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도 임신 여행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번엔 심장 발달과 기관지가 형성되는 시기인 임신 7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신 7주가 되면 본인이 임신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이 시기가 되면 임신부는 옷이 허리 부근에서 불편하게 꽉 낀다는 느낌이 들고 빈뇨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입덧이 더 심해지거나 입맛이 바뀌고 특정 음식이 싫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는 태아의 얼굴 형상이 나타나고 장기가 급속히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임신 여행에서 초반에 오는 힘든 과정인데요. 이 시기를 슬기롭게 견뎌야 하겠죠. 그럼 임신 7주차에 나타나는 태아의 성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태아의 머리에서 둔부까지 길이는 강낭콩 크기 정도의 약 8에서 12mm 정도입니다. 이때 태아의 얼굴 형상이 정교하게 나타나 눈이나 콧구멍이 까만 점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입술과 혀도 보이기 시작하며 머리가 커지고 몸통이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머리가 척추에 곧게 서고 뇌도 급속히 발달하며 방구가 형성되고 대뇌 피질도 보입니다. 한편 엄마의 혈액에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 심장이 완전히 형성되면서 자심실과 우심실로 나뉘게 되는데요. 심박동은 성인 심박동의 2배인 분당 150배 정도로 빠르게 뛰며 혈액순환이 일어나죠. 그 외에도 폐에 기관지가 생기며 신장과 맹장, 췌장, 비장, 위장, 식도 등 신체 중요 장기가 생기고 내장이 길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음파로 배아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신 7주차에 일어나는 태아의 성장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임신부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자궁 경부의 점막이 두꺼워지며 질 분비물도 많아집니다. 자궁 경부는 흔히 자궁문이라 하는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이 준비를 하면서 질 분비물도 많아지는데요. 질 분비물이 많아지면 나중에 질 속에 염증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옷을 자주 갈아입거나 라이너 사용을 추천합니다. 둘째, 체중이 늘기 시작합니다. 입덧이 심한 경우는 오히려 체중이 빠지거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없는 경우에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죠. 셋째,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방광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방광은 자궁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궁이 늘어나면서 방광을 자극하여 빈뇨가 오는데요. 소변을 참거나 간혹 성관계 후 쉽게 방광염이 생기게 되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은 자궁이 방광 위로 자리 잡는 임신 4개월까지 지속됩니다. 넷째, 입덧 증세가 심해지고 몸이 나른해집니다. 입덧이 바뀌거나 입맛이 바뀌는 등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데요.
몸도 더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영양 관리에 신경을 쓰고 굶지 않도록 해야겠죠. 다섯째, 두통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늘어남에 따라 혈액량 증가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데요. 가벼운 두통은 스트레칭이나 휴식으로 관리하시고 심한 분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임신 7주차에 해야 할 건강관리 및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전 강의에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 쉽게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약물 복용과 방사선 노출에 주의를 요합니다. 폐하의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때는 약물 복용과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죠. 둘째, 성생활은 하지만 유산 위험성에 조심해야 합니다. 7주차는 유산 위험성도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초기 한 달 동안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 섭취를 제한합니다. 카페인은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중추신경이나 심장, 신장 등에 자극을 주고 자궁 수축도 일으킬 수 있어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요. 카페인의 다른 부작용으로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원인이 될 수 있죠. 커피 한 잔 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임신 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입덧이 심한 시기로 아기를 위해서 즐겁게 생활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남편이나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섯째, 각종 감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청결과 예방에 주의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풍질, 소두, 성전파성 질환, 세균성 질염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조심하셔야 하죠. 여섯째, 항상 편안한 옷을 착용하고 유방이 크지므로 상의 속옷은 큰 것을 준비합니다. 임신부의 몸이 점점 임신을 위한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불편한 증상이나 예민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죠. 이번에는 임신 7주차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주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중요한 4가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임신 중에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칼슘은 태아에게 뼈와 치아 발달에 필요하고 임산부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섭취가 중요한데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유제품, 콩류, 해조류, 녹황색 채소 등 기호에 맞게 식단을 짜서 섭취하면 되겠죠. 둘째, 육류와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탈이 날 우려가 있는 날 음식이나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겠죠. 셋째, 엽산이 400mg 이상 함유된 임신부용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엽산 섭취의 중요성은 3주차 강의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엽산 섭취가 부족할 경우 폐하의 척추기형이나 뇌수정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실 때 용량이나 임신부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폐하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호두, 잣,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와 참깨, 해바라기 씨, 호박씨 등 종실류에는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리놀렌산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베네피질이 형성되는 임신 초기부터 섭취한다면 태아에게 좀 더 많은 영양분이 갈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7주차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아는 대략 1cm 정도로 강낭콩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 시기 태아는 얼굴 형상이 뚜렷해지며 팔다리도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고 특히 심장이 완전히 형성되죠. 태아가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 엄마한테도 체중 증가, 입덧, 유방이 커지는 등 임신을 위한 몸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몸이 힘들고 피로가 커질 수 있죠. 그럴수록 태아와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신경 쓰시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임신을 위한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아이와 본인을 위해 즐거운 생각을 하며 생활하는 태도입니다. 힘든 시기에 임신부들에게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임신 여행의 마지막 여정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